안녕하세요. 컬러랑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입니다. 풍경편. 네, 풍경편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파리가 좀 작은 나무를 그려보았고요. 나무 연습을 한 번 더 넣습니다. 나무 연습 자체가 형태며 그다음에 다양하게 선들을 사용하는 연습, 드로잉 연습에 굉장히 좋은 소재여서 나무 연습을 한 번 더 넣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약간의 배경 표현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스케치를 하고 밝은 색부터 쓰면서 진한 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 과정은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요 연한 색에서 시작해서 진한 색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반대로 진한 색을 먼저 사용하고요. 밝은 색을 사용하는 두 과정을 한 나무 안에서 한꺼번에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한 색에서부터 진한 색을 쓰는 것이 수정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어떤 실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초반에 이제 밝은 색을 어디에 얼만큼 써야 될지가 좀 고민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오히려 진한 색을 먼저 드로잉처럼 연필로 한 가지 색으로 드로잉하는 단색 드로잉처럼 해보시고 밝은 색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스케치에서 반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치는 제가 이렇게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요 색에 맞춰서 스케치를 하면 연한 색을 썼을 때에 크게 번지지 않고요. 아주 진하게 하신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지우개로 지웠을 때에 잘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고요. 스케치가 조금 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었는데요. 요 스케치를 이 정도는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해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은 진한 듯하게, 근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실제로는 연하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시고 어두움도 요 정도는 깔아두시고 해서 어떤 스케치의 좀 스탠다드한 느낌. 왜냐면 스케치를 조금만 하시고 바로 색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셔서 요 정도는 스케치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스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색연필은요,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24색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색에 맞춰서 드로잉 해보시고 좀 가볍게 지워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얘도 완전히 이렇게 진하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지워집니다. 유성 색연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워지지만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가볍게 스케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파리의 끝부분, 나무에 이제 이렇게 좀 이 공백이 많이 보이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 어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리는 선들로 나뭇잎의 외곽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내가 이 정도의 나뭇잎 크기를 하고 가지를 그려야지 라고 정해두신다면 이게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어서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사용하는 선 연습을 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형태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선 연습 기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의미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초록색으로 가지까지 같이 그리신 다음에요. 나중에 브라운으로 한 번 더 덮으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빛이 왼쪽에서 들어와서요.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기 쉬운 형태입니다. 밝은 색을 반 나눠가지고 해볼게요. 밝은 색을 사실 먼저 사용을 한다면 요 끝이 외곽이 사실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짧은 선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커지다가 다시 점점 작아지는 선들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색을 좀 더 넉넉하게 사용을 해두어도 좋습니다. 진한 색이 위로 덮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섞이면서 중간 톤이 오히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 왼편은 지금 밝은 부분을 충분히 제가 덮어놓고서 진한 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을 사용할 때에 먼저 사용하면서 사실 초반에 조금 연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진한 색을 쓰고 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서 밝은 색을 한 번 더 하게 되시거나 내지는 어딘가 어색하기 때문에 밝은 색을 다시 진하게 하지 않고 어두운 색을 넓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밝은 색은 주변에 배경도 하고 또 진한 초록색이 들어오고 나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사용해 두시면 좋습니다. 연필을 돌리지 않고요. 짧고 굵은 선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진하고 힘있게 선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은 제가 진한 부분, 어두워지는 부분을 마치 스케치 하듯이 또는 드로잉 하듯이 어두운 색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을 지금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만화적인 표현? 조금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덜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그 전체적으로 외곽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막연한 느낌이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려야지 라고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밝은 쪽에도 살살, 그래서 약간 진하게 쓰고 연하게 쓰고 하면서 명도를 조절하셔가지고요. 마치 요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려도 충분할 만큼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는 조금 진하게 힘을 주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밝은 데는 손에서 힘을 빼고 연하게 사용해 봅니다. 이게 자꾸 빠져나오네요. 안 되겠습니다. 긴 걸로 해야겠습니다.
왼편은 밝은 색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른쪽 면은 지금 진한 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색연필은 더웬트 크로마 플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색밖에 없으니까 사실 훨씬 더 진행하기는 쉽습니다. 왼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케치에 따라서 밝은 색을 어디를 밝게 할지 좀 구별을 해놓고서 들어가셔야 돼서 완성의 느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진한 색을 먼저 하실 경우에는 사실 밝고 어두운 거를 한 가지 색연필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왼편보다는 조금 더 그 볼륨감 있게 형태가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밝은 쪽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나뭇잎의 밑부분, 그리고 서로 겹쳐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들, 그다음에 안쪽,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무의 끝으로 가실수록 어둠을 너무 진하게 강하게 해놓으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평평하게 펴져 보이기 때문에요. 요 가운데쯤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가운데 부분쯤을 조금 더 어둡게 하시는 게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시기가 좋습니다. 나무를 하실 때는 색연필을 많이 돌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사용하시면서 조금은 뭉툭한 듯하게, 그리고 넓고 굵은 선이 나올 수 있도록요. 가능하면 굉장히 이것도 안 돌리려고 하면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을 채워보시면 더 빠르게 채워지기도 하고요. 굵은 선 때문에 면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요 밝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들을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쪼개서 단계를 많이 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시면서 여기에다가 스케치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가지, 그다음에 구불구불한 선들로 면을 나누어서요. 이파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은 진한 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 가서 요 밝은 연두색을, 지금 18번입니다. 얘는 1816, 그리고 초록색이 하나 더 있는데요. 17번. 요 17번 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올리브 그린 같기도 하고 풀 색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 17번 색은 좀 가을이 될 때쯤에, 초록이 약간 빠질 때쯤에 사용을 하셔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밝은 곳에 색을 얹어주면서 덧칠을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흰 부분을 남겨놓으시면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고, 그 부분에 노란색을 썼을 때에도 선명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진한 색부터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진한 색부터 사용해 보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 보시고요. 조금 더 익숙한 방법으로 드로잉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꼭 밝은 색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또 단계를 밟을 때는 밝은 색이 좋고, 좀 빠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형태, 큰 색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좀 진한 색부터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사실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운으로 잔가지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한 색, 밝은 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서 어두운 부분, 더 진하고 더 어둡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한 번씩 덧입혀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계속 밝고 어두움이 거의 일자로 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면서 최대한 불규칙적으로 나무의 잎들이 사방으로 나 있고 여기저기 좀 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도 불룩하고 위아래로도 불룩하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두시면서 색을 입혀 나가시고 또 덧칠하면서 명도를 만들어 나가셔야 좀 입체적인 표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 사용했던 선 색으로 이 바닥에도 풀 느낌을 또 내주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 색번호가 꼭 똑같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늘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색연필들 중에서 24색을 미리 골라놓고 또는 오늘 이번 차시에서 사용할 색들을 미리 골라놓고서 그 색 안에서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쩐지 색이 모자른 것 같아서 더 새롭게 꺼내오고 하다 보면은 색 선택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갈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나뭇가지. 예시 그림 안에서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무도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갈색으로 잔가지들 좀 뻗어나가는 사이사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너무 자잘하게 해두시면은 그거 이렇게 피해가지고 막 초록색 칠하고 이럴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넉넉하게 초록을 해두시고요. 그 어두워지는 부분들 사이사이로 가지를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에 잘 되지 않으시더라도 뒤에 가서 계속 나무는 풍경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밑에 몸통은 지금 원기둥이기 때문에요. 왼쪽 조금 밝게 하고 요 위에 나뭇잎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있으니까 여기 부분 조금 진하게 하고요. 오른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밑에 풀하고 섞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뚝 자르지 않고 초록색과 요 갈색이 섞일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고요. 거기에 초록색을 채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사실 자잘하게 잔가지까지 똑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느낌이 비슷하다면 일단 넘어가시고 네, 자꾸 연습을 하실수록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초반에 좀 느긋한 마음으로 넘어가시면서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일단 완성입니다. 조금 더 뭐 진한 초록색을 사용해도 좋고요. 지금같이 가을이 될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요 노란색이 많이 도는 요 풀색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다 덮어주시면 예쁘게 사용한 연두색의 채도가 모두 낮아져가지고 전체가 너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색을 충분히 좀 부분 살려주시면서 중간 톤의 역할처럼 중간을 섞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밝은 색과 진한 색 사이를 좀 메우듯이
근데 색의 느낌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 16번 색과 조금 한나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어울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계절적으로 변화할 때에는 이 색감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제 뒤 배경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좀 어두워지는 부분에 채도를 낮추면서 조금 어둡게 할 때에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좋고요. 여기 이제 밑에 아무래도 그림자가 생길 테니까요. 한 번 더 진하게 뒤 배경도 살짝 표현해 볼까요? 뒤에가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로 보이는 배경 색깔 사이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 가지 색 이상으로 이제 혼색을 하실 때에 뒤 배경은 너무 이제 주제보다 도드라지지 않도록 비슷한 계열 색에서 섞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사용한 거는 13번입니다. 일반적인 블루, 그 다음에 15번 지금 터콰이즈 그린, 근데 민트색 같은 민트색 요 느낌이 또 묘하게 그림 초록색 안에서 초록은 초록인데 약간 파란색이 많이 돌면서도 밝기 때문에 그림을 전체적으로 산뜻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경계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밑에 땅 부분까지 연결해서 한번 색을 채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뒤로 빠지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14번 색으로 멀리 이제 구름 조금, 하늘이 허전하기 때문에 요선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더 느슨하게 이렇게 연필을 느슨하게 잡고 세로선으로 밑을 너무 이렇게 힘줘서 빼시면요. 여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구름의 끝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끝이 똑 떨어지게 하시면서 선 길이를 다르게 해서 그려보시면 이 끝이 불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구름의 끝부분들, 맨 윗부분들을 표현해서 도화지를 하얗게 남겨놓는 거는 구름의 느낌으로,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정도만 표현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조금 더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색을 사용하면서 구름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 요 이제 나무가 도드라지게 잘 보이도록 주제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뒤 배경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셔도 좋고요. 완전히 이렇게 여기 이제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 이런 꼬불꼬불한 선들을 막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더 섬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하셔도 좋고, 크게 묶어가지고 굵직하게 표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기운 빼시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제 20개까지 가려면 멀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막 표현하려고 막 애쓰시다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너무 지겹습니다. 갑자기 질리게 되면서 안 하시게 되니까 그것보다야 처음이 조금 가볍고 뒤로 갈수록 어차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연습이 되실 테니까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1차시부터 20차시 마지막 그 시골집이 있는 풍경까지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무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밝은 색에서부터 진한 색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진한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고 그 위로 밝은 색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무 그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